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문자 샵 9730 보내주실 수 있고요. KBS 콩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유튜브 라이브 KBS 1라디오 치시면은 보시면서도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최희철님, 이태자님, 류청희님, 아카시즈님 들어오셔서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최정현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제 뉴스픽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평론가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도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건강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개인 위생에 조금 더 다들 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얘기로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서 번호를 이렇게 세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감염이 된 날 체크하다가 어느 순간 그걸 확 놓쳐버린 그런 느낌이거든요. 특히 지금 대구 지역의 신천지 교인들 사이 전파가 심각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는 뭐 교회 등의 이런 종교 시설 이런 거를 다중 이용 시설로 지정해야 한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내용을 좀 전혜연 평론가께서 정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어떤 곳인가 생각하면 극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장 가면 보통 환기시설이 있고요. 예. 대피로도 이렇게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 안내도 가지. 해주죠. 그렇죠. 예. 근데 교회도 대형 교회 이런 곳이 있긴 한데 뭐 소규모 교회라든가 이런 곳이 뭐 안 돼 있는 곳도 많죠.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다중시설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편의상 번호로 말씀드리면 31번 환자가 이 대구에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2차례 참석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좀 안타깝게도 같이 예배를 받던 분들 중에서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종교시설이라는 곳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종교시설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도 그렇고요. 뭐 절도 그렇고 천주교 성당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한 장소에 모이잖아요. 밀집한 장소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환기를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요즘같이 날씨가 아주 뭐 따뜻하지 않으면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뭐 교회도 그렇고 뭐 성당도 그렇고 반갑게 악수하시죠. 그리고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들이 교회에서 빌려주는 성경책을 돌아가면서 같이 보기도 하고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뭐 찬불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특성 때문에 조금 더 방역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뭐 다중 이용 시설로 이제 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건축법상에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생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행정적인 조치는 뭐 차후에 차차 만들어 가더라도 일단 급한 것은 어느 때보다 관련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근처를 같이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지금 이번에 이제 폭발적인 증가를 몰고 올 우려가 있는 이 신천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예배 방식이 또 다른 데와 좀 더 독특하다 그래요. 맨바닥에 거의 뭐 책 한 권 놓을 정도로 따닥따닥 붙어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고 큰 소리로 설교 때마다 아멘을 해야 되고 또 집회 때 같이 노래를 부르고 어깨동무를 하고 이러다 보면 접촉이 많군요. 접촉 자체가 전파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 신천지가 대구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예배에 참여했던 분들이 전국으로 이렇게 흩어졌을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지금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는다고 생각하고 대구뿐만이 아니라 이 신천지 신도들은 자기 지역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천지의 그 본당이 경기도에 있죠. 본당이 그래서 지금 그 모든 신천지 예배당을 즉시 폐쇄하는 건 어떻겠느냐는 요구도 있는데 저는 이것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카페라든가 여러 가지 센터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 신천지 신자들이 활동한 장소를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신속한 방역 활동을 하는 것이 지역사회 전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일단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대구 집회에 참여한 신천지 교인들은 본인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네. 내가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자발적으로 좀 선별 보건소에 가서 내가 참석했으니 혹시라도 위험성이 있는지 신고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연락이 안 닿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던데 네. 그분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좀 기다린다 이런 당부 말씀해 주셨고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교계 차원에서 어떤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것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네. 대한불교조계종에서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 사찰의 경우에는 2주 정도는 신도들이 모이는 법회 이런 걸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지금 긴급 지침을 마련해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또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템플스테이 가지는 긍정적인 작용이 많은데 지금 조금 특수 상황이니까 이런 것도 일부는 좀 중단을 해달라 이렇게 뭐 불교계 조계종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천주교의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대교구 소속 본당 차원에서 지금 뭐 마스크 착용 이런 거 계속 좀 권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미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가 종교계 행사 끝나면 점심 식사를 많이 하거나 활동 많이 하시거든요. 소규모로 이런 건 당분간은 좀 최소해달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신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일 철야 예배 밤새워서 이제 예배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걸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고 또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는 교인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좀 가정에서 그렇죠. 예,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은 또 중계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예. 좀 그렇게 해달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연합에서도 성명이 나왔는데요. 노약자의 경우에는 당분간 좀 집에서 예배를 올리도록 건의를 했고 또 우리가 악수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 악수하지 마시고 당분간 좀 목례를 해달라. 그렇죠. 종교계 차원의 대응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그 신천지 이 사건 때문에 대구 사람들에 대한 어떤 깊이 내지는 이런 정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조심하는 건 좋겠지만은 과도한 어떤 지역에 대한 깊이나 혐오는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얼른 빨리 사태가 끝나야 이제 학교 개학도 사실 다가오는데 걱정이다라는 김태현님의 의견도 있고요. 6192번님께서 또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어요.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거나 비슷한 증상이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행동을 자제해 주시고 1339에 일단 연락을 해서 안내를 받고 좀 움직여 주시는 게 좋겠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1339 아마 연락처는 알고 계실 텐데 먼저 움직이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안내를 받고 움직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정치권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선거도 그리 많이 남진 않았는데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뭐 특정 인물 공천 관련해서 지금 내부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김남국 변호사, 미래통합당 이현주 의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돌아오면서 각 당 어느 당 할 것 없이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잡음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좀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네. 그리고 금태섭 경선 여부입니다. 이 강서갑 지역이 현역인 그 금태섭 의원이 있는 곳인데 네. 여기가 원래 정봉주 의원이 이제 출마를 하려다가 그 미투 의혹 사건 때문에 이제 포기가 되었던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 추가 경선이 들어가면서 김남국 변호사가 출사표를 냈는데 이 사람은 조국 백서의 필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검찰개혁이라는 부분과 조국 수호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이런 후보자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금태섭 변호사가 조국을 소환하는 것은 민주당 총선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면서 반발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왜 청년 정치인이 들어오는 걸 막고 있느냐라는 또 반발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이 갈렸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것이 장기화되면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둘 다 살리는 방향으로 하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관위에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는 아마 김남국 변호사를 다른 지역으로 한번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현주 의원인데요. 네. 지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김무성 그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부산 중구 영도 지역에 네. 지금 김용호 공천위원장이 나를 전략 공천하겠다고 했다라는 어떤 뭐 그런 뉴스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 겁니다. 네. 당장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역에 벌써 이번에 출마하려고 하는 예비 후보가 3명이나 있고 이분들이 지역을 다져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전략공천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지역 표심이 분열될 것이 뻔하다. 그래서 경선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장제원 의원 역시 뭐 이현주 의원은 내가 부산에 가서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부산에 이현주 바람 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현주 씨는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전진당, 미래통합당 이렇게 당적을 바꿨는데 이게 4년 동안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정치인이 소속을 바꿀 때 왜 바꿨는지 정치적 신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뭐 머리 밀었다고 공천 주느냐, 민머리 철새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번에 이런 공천 잡음에 대해서. 저는 명분이 흐려진 집안 싸움 이렇게 좀 요약을 해봅니다. 네. 먼저 김남국 변호사의 경우에도 사실 보면 인재영입 차원에서 이번에 정치권에서 본격 활동을 하게 된 것으로 계속 당에서도 홍보를 했고요. 네. 본인도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어떤 정치를 하겠다 이런 거 유권자들이 기억이 못하고요.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벌어졌던 당내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 강서갑 유권자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경선을 하든 단수 공천을 하든 지도부에서는 뭐 어떤 입장을 내겠지만 강서갑 유권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리둥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지역 일꾼을 필요로 하는데 이건 뭐지? 그래서 제가 명분이 흐려졌다는 건 이런 거죠. 강서갑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한번 이 문제를 바라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보수 통합을 했었는데 지금 또다시 보수 통합 과정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문제가 이른바 지분이라든가 공천 문제였는데 바로 터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통합의 가치가 지금 흐려지고 잘못하면 뭐 신진 세력, 새로 들어온 세력 간의 공천 분쟁이 또 터질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게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양쪽 모두 참 안타깝고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선거를 막바지에 앞두고 갑자기 통합을 한다든가 인재 영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정당이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선거일이 언제인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벼락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런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양당의 뭐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좀 주목을 해보고요. 이번 일을 아픈 교훈으로 삼아서 벼락치기 공천 또 벼락치기 뭐 통합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유승민 의원이 신설 합당을 하면서 지분이나 공천권 일제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를 딱 보니까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전략 공천설이 나오면서 반면 새 보수당 의원들은 경선을 붙이거나 뭐 컷오프 위험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라는 또 반발이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 공천권이나 지분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내에서 잘 조정하지 못하면은 어떤 당 할 것 없이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가 올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당내에서 당의 전반적인 기조와는 약간 다른 쓴소리를 많이 냈던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미운털이 박혀서 찍어내기 한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진다 그러면 이거는 그 강서갑뿐만이 아니라 전체의 어떤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네.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 꼭기를 전략 공천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한 사람이 있는 당이지만 당 대표로서는 이럴 때 험지를 본인이 찾아가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고 전략 공천은 최소화해야 되고 공정한 경쟁이 있을 수 있어야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나왔던 단어 중에 굉장히 자극적인데 굉장히 우리 정치 현실의 안타까운 면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자객공천이죠. 네. 예, 뭐 이 사람을 꼭 떨어뜨리기 위해서 간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용어가 남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유권자들 먹고 사는 문제나 지역 현안 해결에 뭐 크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네. 이거는 예. 정치적 이해관계 혹은 저 사람이 우리에 반대했으니까 반드시 보복해 주겠다 이런 아주 어떤 보면 정치의 나쁜 면을 자극하는 그렇죠.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이런 용어가 나오더라도 다음 선거에서부터는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와서 경쟁해서 제가 늘 주장하듯이 누가 덜 나쁜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낫냐를 선택할 수 있는 유권자들에게 그런 후보를 보여주는 것도 정당의 역할이자 또 과제라고 봅니다. 아마 이번 선거에서는 더 이쁜 놈 찍어주는 게 아니라 더 얄미운 놈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마음이 더 가지 않겠나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뭐 코로나19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지를 조금 총선이라는 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분들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신중한 생각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겨울달님이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코로나에 맞설 무기는 혐오가 아니고 협력이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금 시민들 힘내라고 지금 응원의 글을 보내주셨거든요. 이런 분들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규환님, HJ G님, 이미코님, 엄병주님 이런 분들이 지금 유튜브로 또 의견을 계속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거와는 다른 얘기를 좀 결이 다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노브라 체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한 아나운서가 지금 악플에 시달려서 결국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하면서 SNS에 지금 긴 글을 올렸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긴 글을 올리게 된 건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이 아이템이 오늘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나온다는 것 보고 와 이건 세상이 많이 그래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예. 한 아나운서 그러니까 MBC 임현주 아나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개적으로 본인이 SNS를 통해서 이런 걸 했다고 밝혔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에 대해서 뭐 악성 댓글이라던가 좀 과한 댓글 공격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뭐냐면 뭐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한 번이라면 실수로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계속되면 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를 했는데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뭐냐면 이분이 단독으로 뭐 관심을 받으려고 이런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방송국에서 모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입는 브래지어라는 것에 대해서 뭐 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명을 하면서 여러 명의 아나운서가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남성들은 착용하지 않았던 이 여성들의 속옷 문화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정작 여성들은 힘들고 불편한데 계속해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차원에서도 또 의미 있는 논쟁으로 흘러가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말을 이렇게 꺼내신 김에 이것에 대한 의견을 좀 두 분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노브라에 대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에 뭐 좋다고 하고 사회적으로 강요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이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착용하는 것 자체를 그냥 뭐 하나의 습관처럼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있고 두 분 어떻게 보세요? 그 여성이 브래지어를 꼭 해야 되는가 아닌가라고 물어본다면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브래지어를 안 하고 노브라를 한다 그러면 뭔가 민망하고 매너가 없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여성들은 유두 돌출에 대한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뭐 좀 민망한 말씀입니다만 뭐 저는 가끔 안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편해요. 일단 뭐 건강에 좋고는 떠나서 일단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압박을 주는 것을 풀기 때문이고 그런데 이거를 임현주 아나운서가 시도했다.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응원을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아나운서분 중에 제가 임현주 아나운서를 좀 눈여겨봤던 부분이 뭐냐면 지상파 방송 최초로 안경을 쓰고 나오셨더라고요. 기억나요. TV 방송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그런 문제식을 가졌다 그래요. 남자 앵커들은 안경을 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왜 여자는 없었나. 그런 어떤 젠더 편견을 좀 깨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 앵커들이나 여성 아나운서들도 치마가 아닌 바지를 입고 있을 수 있고 나이든 여성 앵커가 진행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문화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은 왜 여성이 브래지어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걸 굳이 얘기해야 되느냐 그런 악성 댓글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만약에 남성분들이라면 한여름에 한번 브래지어를 한번 하루 정도 착용해 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여성들이 많이 힘든가를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고 이 부분은 단순히 문란하다 자극적이다 이렇게 비난하기 전에 내 몸에 대한 자유는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고 이 선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의 편집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된 그 프로그램을 조금 동영상을 찾아봤는데요. 남자분들이 이 속옷을 입고 브래지어를 입고 활동하는 동영상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기획 의도를 보니까 뭐 어떤 뭐 좀 뭐 뜨겠다 관심을 끌겠다 이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참 익숙하게 생각했는데 정작 당사자들이 힘들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한번 조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래드 차고 헬스클럽 소위 말하는 피트니스 센터 가서 남자분들 운동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피부가 너무 아프다. 한겨울에도 땀이 나고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입장을 좀 이해하게 된 측면 이런 면의 시선도 좀 굉장히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사실 제가 오늘 이 KBS 방송국 들어오면서 이 현관에 굉장히 멋있는 사진이 걸려 있는데 뉴스를 진행하는 주요 남녀 진행자분들이 이렇게 대형 판넬처럼 서 있죠 거기. 예. 굉장히 멋있는데요. 제가 거기서도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었는데 남성 진행자 전원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여성 진행자는 안경을 쓴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뭐 시각이 더 시력이 좋았을 수도 있고 본인들이 선택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참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방송할 때 저희도 안경 쓰고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아주 드물죠. 예. 자, 이런 편견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조금씩 깨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되고요. 자, 오랜만에 훈훈한 소식을 짧게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양육시설에서 자란 여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음악을 가르치는 대안학교. 지금 다음 달에 문을 연다 그러는데 내용을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정말 훈훈한 내용입니다. 그 재단법인 서울 카톨릭 청소년회 산하의 노비타스 음악 중고등학교가 다음 달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개교를 합니다. 여기에 오는 학생들은 양육시설 여사 청소년 대상입니다. 무상교육이고요. 예. 여기에 교장이신 송천호 신부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베네수엘라의 그 빈민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했던 그 엘 시스테마 음악혁명도 담아내고 싶었고 그 수단, 아프리카 수단, 우리 울지마 톤주로 유명한 고 이태석 신부님이 가셨던 브라스 밴드 거기를 한번 재현하고자 노력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네. 자, 이 학교가 잘 운영되려면 아무래도 주변의 도움, 후원이라든지 뭐 관심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제가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 브라스 밴드라는 게 그 정말 내정과 그 황폐에 있던 그 아프리카 수단 톤주 마을에 가서 고 이태석 신부가 8년 9년을 애를 쓰시면서 의사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의료 활동을 하시면서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브라스 밴드라는 얼마 전에 한국도 한번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음악이 왜 중요하냐. 아까 제가 엘 시스테마 얘기했는데 그 베네수엘라 빈민촌의 아이들이 마약, 폭력, 포르노, 총기 사고 이런 데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었다가 이런 음악을 시작하면서 범죄 예방은 말할 것도 없고 미래의 어떤 비전을 가지게 되고 마음의 협동심도 가지게 되고 하면서 변화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수단에 그때 그 브라스 밴드 했을 때 이태석 신부를 따라다니던 약통을 들고 따라다니던 아이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네. 한국에 와서. 이런 어떤 선한 영향력의 전파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고 이태석 신부가 그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왜 좋은 의사를 버리고 신부가 되었냐 그랬더니 돌을 버리고 다이아몬드를 주었다. 그래서 저는 그 울지마 톤주를 한 정말 3번을 보면서 성당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4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었는데 하늘나라에도 좋은 사람이 필요해서 빨리 데려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지금 우리가 말한 노비타스가 새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송 신부님이 왜 이걸 시작했느냐. 네. 양육시설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뻔해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깊은 묵상에 빠지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시고 만드신 거라 이 부분은 뭐 종교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관심과 좀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 우리 예전에 청춘합창단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어르신들이 합창을 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새기시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음악의 힘이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이 송천호 신부님께서 예전에 노비타스 합창단을 운영하셨던 게 굉장히 많이 그랬군요.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이런 따뜻한 소식들
소식들 많이 저희도 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후원하셔서 더 많은 세계적인 훌륭한 음악가들도 한번 이 놀이다스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라는 게요. 그러니까 음악이든 어떤 소리가 사람의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소리가 인체의 반응을 일으키고 좋은 소리는 좋은 그걸로 돌아온다. 그래서 좋은 음악이 많은 그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좀 짬내서 좋은 음악 한번 뭐 트로트도 좋고 전통 가요도 좋고 클래식도 좋습니다만 네.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겠나. 너무 힘든 상황에 네, 음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